제2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은 전면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관련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며 총수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규제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고순도 불화수소 테스트가 한창이고 SK 하이닉스의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공장도 연중 휴가제를 이용해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춤하려는 사이 경쟁업체 대만 TSMC와 인텔 등이 대규모 투자 공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SK 하이닉스도 122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급락에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내의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불황을 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솔브레인이 생산하는 불화수소가 삼성전자의 품질 테스트에서 최종 통과했고 SK 하이닉스도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간소화시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4위 업체인 LG화학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배터리 양극재 내부 조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극재를 20%에서 3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 4년 후에는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공급 물량 비중이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한국의 기업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을 국내 경쟁사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은 전기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고위 관계자는 31일 배터리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소송도 당했지만 분리막 공급 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와 국가적인 이익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까지도 당했던 경쟁 기업에도 국산 기술을 공급해 협력과 상생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일본을 극복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포장 용기를 만드는 한국 기업 SR 테크노팩입니다. 그동안 주요 소재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이익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4년 전 신소재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지만 매출이 100억 원 넘게 줄어 회의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30억 원을 투자해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여 일본산을 떠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연구진은 최근 일본과 독일에 100% 의존해 전량 수입했던 연료전지 핵심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자동차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연료전지에 필요한 기술로 국내 산업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30일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 예상 품목과 국산화에 관련해 6개월 혹은 1년 내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길게 잡으면 5년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는 품목도 있다며 최소한 일관된 노력을 5년까지는 갖고 가야겠다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소재와 부품을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역대 정부는 부품 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 핵심 부품 90% 이상의 국산화라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반도체 산업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기회로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도 탈일본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아베의 경제 도발은 우리 기업들에게 충격도 줬지만 국산화에 대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또한 대처하는 방식에서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UV 장비 추가 발주에만 3조 원 써서 일본 도시바, TSMC, 미국 마이크론, 인텔까지 놀라 뒤집어진 현재 상황 3년간 독점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당장 예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비메모리 2030이라는 이 목표를 위해 다시 한번 또 대규모 투자를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1년씩 끊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네덜란드 ASM 회사에 타사의 EUV 장비 발주가 많이 들어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TSMC를 뛰어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꽉 찬 물량에 더해서 15대를 추가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SML은 3년간 더 이상 다른 나라한테 다른 업체들한테 EUV 장비를 팔 수가 없어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 EUV 장비는 반도체의 미래를 거머쥔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리, 화학, 기계, 모든 첨단 기술들이 총동원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 한 대의 가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한 대당 약 2천억 원이에요. 2천억 원. 15대를 발주한 것이면 결국 3조 원 수준의 발주인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장비 기준으로 3조씩 투자한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ASML의 EUV 장비 한 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LNG선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몇 채죠? 건물이 몇 개야? 삼성전자가 실제로 TSMC와 경쟁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부로 분사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0%로 몇 년 만에 치고 올라와서 업계 2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만 파운드리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 TSMC의 아성은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만 50%거든요. 이건 우리가 분명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TSMC가 1세대 7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삼성과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TSMC는 미국의 애플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등 대형 고객사 물량 등의 영향으로 7나노 라인을 꽉 채운 상태였으며 지난 3분기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현재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계의 2위인 삼성전자와 매출 격차를 조금 더 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TSMC에게 있어서 애플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최근 애플이 발표한 아이폰 11에 들어가는 AP 시리즈를 독점 공급하면서 9월에만 약 4조 원을 매출로 벌어들였습니다. 삼성이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해서든 애플의 AP를 수주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SMC의 1세대 7나노 공정은 EUV를 활용하지 않은 쿼드러플 패터닝이 들어갑니다. 쿼드러플 패터닝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재라든지 반도체 생산 시간 그리고 리스크, 디펙, 수율 등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결국 이를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EUV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TSMC도 EUV로 길을 트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EUV를 활용해 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실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에 들어간 AP의 경우 파운드리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이 TSMC보다 빠르게 EUV 공정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해낸 제품입니다. 삼성의 EUV 장비 15대 이 발주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TSMC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2030을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으로 사실상 TSMC를 지목한 상태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 TSMC가 사용해오던 공정들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즉 미세 공정 한계를 극복할 EUV를 활용해 기술 격차를 가지고 가야만 TSMC를 넘어서 초대형 고객사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게 팩트고요. 사실 TSMC 대비 삼성은 파운드리 성장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경쟁사라고 꼽히고 있는 애플, 인텔, 퀄컴, IBM 등이 하는 모든 사업을 사실상 이 기업들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경쟁 업체들이 삼성의 파운드리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삼성이 오히려 더 크는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경쟁사들이 삼성을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거든요. 바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통해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이 현재 TSMC 대비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삼성의 최종 수주 목표는 애플을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퀄컴, IBM, 소니 및 엔비디아 등과는 이미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 근 몇 년간 애플이 삼성에게 전혀 오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AP 및 스마트폰까지
같이 삼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삼성이 각종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이 3나노 미세 공정 로드맵까지 발표해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GAA,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활용해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이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GAA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TSMC 또한 이를 따라오기 위해 삼성을 추격하는 모임새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시장에서 이 두 회사의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기술력 면에서는 TSMC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 최초 10나노 핀팻 공정을 개발했고 7나노 EUV 공정을 활용한 AP 양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GAA도 이미 IBM과 협력해 몇 년 전에 5나노 수준의 트랜지스터를 개발 완료했고 3나노로 넘어가 기술 개발을 마치고 있는 상황인데요.